맨발의 청춘은 196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네. 신성일 씨가 연기한 주인공 서두수는요, 거리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네, 율락가의 허름한 방에서 쪽잠을 자고 밀수한 이 시계를 운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수는 밀수 시계를 나르다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여주인공 요한나를 구해줍니다. 저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저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 총소득이 워낙 낮고 그리고 딱히 일자리도 없으면서 요즘 같으면 일자리가 좀 회사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자영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옛날엔 다 가난한데 무슨 또 뭐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영업할 만한 기회도 없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저런 일도 하지 못하고 다들 뭐 빈곤 무슨 뭐 상대적 박탈감, 소외 이런 상태로 특히 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한강 씨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 같았었는데 네. 정말 그런가요? 뭐 그때 그 시절의 그 청춘들과 비교하면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접적으로 좀 느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사실은 좀 무작정 올라왔어요. 네, 회사원이셨잖아요. 예, 회사 네. 다니고 하다가 이제 친구랑 이제 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또 막 뛰어들었는데 또 쫄딱 망하고 저희 아버지께 이제 또 신임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랑 또 갈등도 생기면서 사실은 서울을 그냥 도망치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고시원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서울에서도 뭐 앨범 사기 같은 것도 당하면서 제가 사기? 예, 가수는 이쪽 계통은 전혀 모르다 보니까 금전적인 또 피해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었죠. 완전히 맨발의 청춘. 그래서 맨발의 청춘이었는데 그럼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기는 했었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정말 TV에 나오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뭐 이런 건 계속 꿈만 꾸다가 직접 이렇게 막 엄청 뛰어들지는 못했었어요. 한강 씨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되게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버텼어요? 아무래도 가수로 데뷔는 했지만 일이 없을 때, 무명 시절 때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난 가수라고 나왔지만은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때 데뷔는 했지만 계속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택배 아르바이트도 하고, 예, 뭐 저기 물류센터, 물류센터? 예, 물류센터 이렇게 분류도 하고, 뭐 공사장에도 한번 가고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좀 저 혼자 더 이 가수에 대한 이 꿈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긴장과 불안 또 그리고 청년들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시기에 개봉한 영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맨발의 청춘인데요. 그렇죠. 네. 맨발의 청춘. 간단한 내용을 우리 한강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맨발의 청춘은 196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네. 신성일 씨가 연기한 주인공 서두수는요, 거리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네, 율락가의 허름한 방에서 쪽잠을 자고 밀수한 이 시계를 운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수는 밀수 시계를 나르다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여주인공 요한나를 구해줍니다. 네, 그 배우가 바로 엄앵란 씨. 엄앵란 씨. 네. 예. 요한나는 이 대사의 딸로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두 사람이요. 근데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두수는 레슬링장에 요한나를 데려가고요. 요한나는 오케스트라 연주장에 두수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 신분 차이에서 두수는 자꾸만 그 상대적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요한나가 엄마에게 두수의 직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도 당하고 고급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민망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학벌도 기술도 잘하는 것도 없다는 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두수는 다시 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밀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아버지는 딸의 자신이 대사로 있는 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안나는 두수를 찾아 가출하고 두 사람은 경찰과 조직의 눈을 피해 시골로 도망을 치게 되죠. 시골 외딴 움막에서 하룻밤 행복을 맛본 후 함께 생을 마감하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저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나는 장례식마저 화려한데 두수는 그 트위스트 킴이 끄는 그 수레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네. 수레에. 그래서 맨발이 드러나는데 트위스트 김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두수에게 신겨줘요. 그래서 죽음 후에도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끝내 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시 어떤 시대적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두수 같은 청년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사회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원래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이게 마음이 오래 남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꿈꾸면서 이게 도시로 올라온 청년들에게 어떤 클래식 음악 감상, 그 양식을 먹는 법 이런 거 손으로 먹거든요, 그렇죠, 막. 그렇죠. 그런 사소한 것에 느끼는 계급 격차의 위화감이 좀 공감됐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접해보는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에 이제 이게 좀 스며들지 못하는 거. 자기는 이렇게 사회에 좀 접하고 싶고 속하고 싶은데 맞아요. 거부되고 자연스럽게 또 멀어진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맞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사회 비판, 사회 고발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생각하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그 실패, 좌절에 대한 비분, 뭔가 뭐 분노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정서가 그 영화에 뭔가 이제 깔려 있었다. 반항의 정서 같은 게. 그래서 뭔가 그 화면에 보여지는 비주얼부터가 충격적인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댄스홀에서 트위스트 추는 모습이 굉장히 막 과격하게 추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청춘들의 신세계 같은 거였고 또 거기 신성일 씨 스타일, 청바지, 가죽 자켓, 날렵한 구두, 스포츠 머리 이런 것도 당시 기준으로 뭔가 파격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패션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 이 무렵 그런 반항적인 컨텐츠가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서두수 보면서 딱 느낀 게 제임스 딘. 제임스 딘. 예, 제임스 딘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 제임스 딘 주연의 이유 없는 반항. 네. 그래서 장 릭 고다르 감독의 뭐 내 멋대로 해라. 이 여기서도 모든 그 기존 사회, 가족, 도덕, 규범에 대한 비판하고 또 젊은 세대의 방황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맨발의 청춘도 일본 영화 진흙투성이의 순정이 원작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 문화가 우리나라로 전해지기까지 약간의 어떤 시차가 있었던 걸 네. 감안을 하면 맨발의 청춘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그런 반항적 청년 이미지가 한국의 양식으로 수용된 네. 사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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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영화가 청춘 영화의 기준이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맨발의 청춘 이전과 이후 이 청춘 영화들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두워졌죠. 좀 어두운. 네.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이 완전 이제 초대박을 치면서 이후에 나온 청춘 영화들이 뭔가 반항적이고 현실적인 청춘상을 제시하는 기존에는 뭐 순종적이거나 낭만적인 모습이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막 시크하고 뭐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성격 네네.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이 맨발의 청춘 속에서 두수가 데이트 비용을 막 마련하기 막 힘들어하고 또 뭐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양식을 먹을 때 어색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급 격차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계급 격차라든가 사회 양극화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청춘 영화 속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결말이 낭만적인 결말보다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비극, 고독, 사회적 소외 이런 것들도 표현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70년대 이제 이 청년 문화가 발흥하면서 그것도 역시 이제 약간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도 청춘 영화는 계속해서 좀 어두운 성격으로 그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맨발의 청춘이요. 서울에서만 약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당시 서울 인구가 약 25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 10명 중 1명이 영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한 극장에서. 네, 예, 그렇죠. 단관 개봉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서도 기록에 남을 만한 흥행 기록인데요. 그리고 영화만큼이나 바로 흥행한 노래
맨발의 청춘. 가사에는요, 그 영화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죠.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을 상처뿐인 이 가슴에 나 홀로 달랬네. 내버린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내 생전 처음으로 바친 순정은 머나먼 천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 이게 가사로 부르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노래로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기억 노래서 붙어요, 노래서. 노래에서 띵띵 누르면 되나요? 이거 너무 좋은 노래죠. 이게. 네. 이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역시. 너무 좋네요. 네. 맨발의 청춘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막 살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강 씨의 삶을 듣고 맨발의 청춘 이야기를 하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삼박자가 딱 맞아갖고 막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가사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약간 그 순정파 느낌도 네. 나고 뭔가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약간 이런 낭만을 좀 느끼게 하는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노래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노래 부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나면 캔의 봄날은 간다? 비겁하다. 네, 못가지마. 그러니까 뭔가 사나이, 네, 사나이. 뒷골목 사나이 노래 계보. 예, 이게 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맨발의 청춘이 또 뭔가 시대를 가른 측면이 있는데 정서가 달랐다. 그 전까지 그 전통적인 트로트 노래에서 주로 보였던 뭔가 패배주의적이면서 뭔가 슬픈 느낌, 소극적인 느낌. 요즘엔 그런 거 보고 심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정서하고 달리 좀 여기는 아까 뭐 남자, 사나이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식의 눈물 한숨 나 혼자 씹어 삼키고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이런 식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지로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남성적인 분위기. 이런 가사가 또 맨발의 청춘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분위기로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목숨을 건 사나이의 순정과 동시에 빈민 청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휘들도 과감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씨가 처음 노래 그 맨발의 청춘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예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961년도에 나왔나요? 64년도. 4년도에 네. 나왔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굉장히 음악이 세련됐다라는 맞아요. 음악. 약간 재즈한 네. 느낌의 그걸 형국에서. 인상을 많이 받았고 또 최희준 선생님의 그런 어떤 좀 굵직한 그런 보이스가 노래 맛을 더 잘 살려냈고 그리고 사실 요즘 노래들은 좀 약간 자극적인 약간 단짠단짠한 그런 맛이 있는데 확실히 그 시절 그 노래들은 좀 진국 같은 네, 곰탕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네. 뭔가 오래 보아낸 그런. 우려낸 곰탕.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곡도 가사 분위기에 맞춰서 미국 헐리우드 갱 영화를 그 연상시키는 재즈 분위기의 색소폰 선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재즈 색소폰 연주자였던 작곡가 이봉조 씨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재밌는 건 최희준 씨가 그 전까지는 내 사랑 주리안 또는 우리 애는 올드미스 이렇게 굉장히 밝고 깨끗한 노래를 불렀다면 맨발의 청춘부터는 굉장히 세련되고 중후한 남성적 분위기로 변환을 했죠. 예, 그 다음부터 남성적 분위기에 나는 곰이다 막 이런 노래, 폭풍의 사나이 이런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맨발의 청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맨발의 청춘이 이 시대를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곡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강 씨는요? 그 시절을 가장 좀 아주 잘 대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첫째, 네. 무지막지하게 인기가 있었다. 둘째, 가사의 측면에서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대변했다. 셋째, 음악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일세를 풍미했던 스탠더드 팝을 대표했다.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맨발의 청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시대는 사실 좀 뭐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옛날에 뭐 X세대, 요즘은 MZ세대라고 맞아요. 네. 하는데 좀 기존의 기성세대들에게 좀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꿈과 행복 뭐 그런 거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좀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소신과 그런 가치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요즘 시대 좀 맨발의 청춘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네.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 네. 하니까 또 다른 맨발의 청춘이 맞아요, 떠오르는데 맞아요. 네. 바로 IMF 시기 1997년에 네. 우리나라 청춘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감을 주고 응원을 해줬던 그 맨발의 청춘 버게 노래. 아, 그렇죠, 그렇죠. 와다다다다. 요런 식의 또 정신이 요즘 청춘들한테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응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모습이 새 시대의 맨발의 청춘이 아닐까. 약간 나다워지기? 그런 네. 거죠. 그래서 BTS가 Love Yourself, Love Myself를 외친 것처럼요. 지금은 그래, 나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뭐? 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말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서 뭔가 새로운 또 맨발의 청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당당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2002년 월드컵 그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당당 세대가 네. 나타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전까지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뭔가 개성도 강해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걸크러쉬 열풍 나타나고 힙합에서 스웩이라고 또 네. 자랑하는 게 그런 코드가 또 유행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대중문화 코드적으로도 뭔가 당당한 게 그쵸, 그쵸. 이 시대의 중요한 코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여성 그 아이돌 뭐 아이브나 네. 그다음에 뭐 제니 뭐 같은 블랙핑크 뭐 네. 이런 그 여자 아이들 네. 이 친구들 노래 들어보면 대부분 다 나는 나야 네. 그리고 나는 뭐 주체적으로 잘 살고 있어 맞아요. 이런 식의 네. 뭔가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네.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많은 분들, 뭐 젊은 분들도 포함해서 좀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근자감 뭐 소위 말하는 맞아. 근거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너무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훨씬 유능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기 도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자신감 넘치지? 그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델로면 된다. 네,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오늘 한강 씨 어떻게 출연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맨발의 청춘. 네, 정말 저의 주제와도 그쵸?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재로 온 것 같아서 너무 잘 놀다 가는 것 같고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그 시절 초라하지만 뜨거웠던 맨발의 청춘들을 기억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